버크셔는 이날 공시한 실적 자료에서 현금을 역대 최고치인 약 257조 원을 들고 있다 밝히며 2024년 5월 일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40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69로 상승하였습니다. 1. 동남아 기록적 폭염 중 체감온도 52도. 지난달 말 태국 26개 지역 기온이 40도 이상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인 방콕의 체감온도가 52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등 위험을 당부하고 있는데 지난해 1년 동안 폭염 사망자가 37명이었지만 최근 2달간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30명을 넘기며 기후의 무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필리핀은 체감온도가 47도에 육박해 전국적인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세계기상기후기구 WMO는 아시아가 특히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으며 폭염의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2. 테슬라 도지코인 결제 수단으로 채택. 테슬라가 홈페이지 결제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공식적으로 도지코인을 상품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도지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21%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 테슬라는 도지코인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의 가격은 도지코인으로 표시하고 이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테슬라 온라인샵에서는 기가 텍사스 벨트 버클이 835도지, 전기자동차 모양의 사이버 위슬은 300도지, 어린이용 사륜 전기자전거는 12,020도지에 판매되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3. 버핏 AI는 핵폭탄급 다만 살게 없다. 현금 257조 보유. 워런 버핏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인공지능 AI의 파급력을 핵무기에 비유해 두렵다고 밝히면서 AI를 활용한 사기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버핏 회장이 본인의 이미지조차 그 진위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하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었는데 버크셔는 이날 공시한 실적 자료에서 현금을 역대 최고치인 약 257조 원을 들고 있다 밝히며 보유 현금을 쓰고 싶다면서도 우리가 큰 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위험은 매우 적은 일을 하는 기업을 찾기 전에는 섣불리 투자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 애플 비중은 들고 있던 주식수의 약 13%를 작년에 이어 추가 매도하였는데 애플의 장기 전망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버핏 회장은 무대에서 자신이 2021년 후계자로 지명한 그레그 아벨과 나란히 앉았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레그가 이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는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일부는 항상 현금으로 모으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딱 한두 번만 제대로 쌀 때 산다면 그의 투자는 성공하신 겁니다. 4. 우크라 드론 전담 여군 부대 만든다. 우크라이나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무인 항공기 드론 부대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징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은 우크라이나는 군수품 부족 외에 병력 고갈에도 시달리고 있어 올해에만 50만 명에 달하는 신병이 필요할 것으로 우크라이나 군은 추산한다 전하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징집 대상 연령을 기존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그간 여성을 징집할 계획은 없다고 말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의학학위를 소지한 여성의 모병소 등록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에는 6만 5천 명의 여성이 복무하며 이는 전쟁 전에 비해 40%가 증가한 수치인데 우크라이나 여성의 군대 참여율은 7.3%로 미국 17%나 영국 11%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들보다 낮다고 전하였습니다. 5. 우크라 크림반도 러시아 기지 공격 4일 전 내용. 러시아군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뚫기 위해 에이테크스를 발사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친러시아 리바르 텔레그램 채널은 지난 며칠간 크림반도에 미사일 30발이 날아왔다고 전하였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6발의 미사일과 무인기 10대 등을 요격했다 밝히며 구체적인 요격 장소는 공표하지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잘한 전쟁은 이어지고 있지만 기사에는 많은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이라크 내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 이스라엘 수도 미사일 공격 2일 전 내용.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였습니다. 이슬라믹은 온라인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내 세 지점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무장단체는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무장세력으로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한 미군을 100차례 이상 공격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해당 미사일이 실제 어디로 타격했는지 얼마의 사상자를 내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왜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울까? 근본적으로 중동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이었습니다. 아랍이 아니었던 이란은 이스라엘과 친하다는 소리까지 나오던 국가였는데 아랍의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호메이니 정부가 들어섰고 이후 중동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 등의 종교적 분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생긴 건 최근 두 당파의 국가가 종교적 화해를 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한쪽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며 인근 나라들이 가자지구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이란은 이슬람 종주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선명성 경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해방을 천명하고 나서며 가자지구를 압박하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한 줄의 정답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의 상식을 알면 전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 있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여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오늘의 한 줄. 오늘 어린이날
전국 강풍 동반 비로 수도권도 100mm가 넘게 온다고 하니 다닐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누워 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